네, 안녕하세요. 기계호환 곽두팔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란죄라고 비판하면서 서로를 물어뜯는 이 사회가 너무도 싫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국가의 진정한 리더가 부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없이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다를까요?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공화국, 특히나 사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제가 오랫동안 집중을 했던 블로그 강의파리들의 실체입니다. 특히나 블로그를 통해 퇴사를 한다거나 체험단을 통해서 돈을 아끼는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받고 파는 인간들까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들의 블로그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이들의 블로그 수준은 강의를 할 수준이 아닙니다. 처참한 수준임에도 돈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4050 주부,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강의를 구매합니다. 챌린지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탓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강의파리들은 계속해서 2기, 3기 강의를 모으면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진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적악 여왕. 죄의 대가는 더디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강의파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레벨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독 네이버 블로그 시장에 강의파리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강의를 판매하는 것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특정 강의파리분의 매출을 제가 추정을 해본 건데요. 일반적으로 강의파리분들의 고액 강의는 수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적 인플 이런 분들이 하는 강의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강의를 한 세션당 한 200명이 들어요. 60만 원 곱하기 200만 원을 해보시면 총 수익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몇 개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분들 너무도 열심히 직장에 가서 9to6 하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맥시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강의를 연간 3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연간 매출액이 3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비용이 없죠. 중요한 건 즉 순수익이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강의파리들이 목숨을 걸고 강의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특성상 강의를 들어도 실패를 하면은 이거를 본인의 탓으로 자책하는 대중들이 많더라고요. 강의파리들이 시키는 특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 라면서 자기의 잘못으로 치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강의파리분들이 문제없이 많은 돈을 벌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의파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레벨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레벨 1은 가장 질이 낮은 수준이 떨어지는 강의파리분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블로그를 오픈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블로그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블로그 1방문자가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초기에 선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징은 이분들이 쓰는 글을 잘 분석을 해보면 글을 쓰는 법, 블로그의 로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방문자 숫자를 숨기고 있어요. 제 블로그를 보면 방문자를 투명하게 오픈을 합니다. 줄었다 늘어났다 하죠. 이런 데이터를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쏙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강의파리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고액 강의를 팔고 싶어가지고 월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팔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떠나가가지고 폭망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챌린지 팔이에요. 1일 3포 챌린지, 스테체 챌린지 이런 거를 5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정도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강의를 파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본인들은 강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돈을 받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실까요? 그리고 더불어 아주 기초적인 로직인 저품질에 대한 전문가라고 표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저품질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에 다 오픈을 한 적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너 블로그 제대로 안 하면 저품질에 빠집니다. 이러한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챌린지 파리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하고 있고요. 50명이 모였다 하면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본인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본인 블로그로 증빙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챌린지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 블로그에 관련된 정보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강의파리 분들의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부계정으로 계속해서 악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분들의 댓글을 삭제하다가 제대로 싸워보려고 물기 시작하면은 빤스러 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이상한 카페들이 있어요. 블로그 지수를 봐주던다던가 스태체 모임을 한다던가
품앗이 모임을 한다던가 이러한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카페의 운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운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블로그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 일방문 자랑 상위 노출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만 팩트 체크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 사건 아시죠? 저랑 강의파리 분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쨌든 자기 블로그 오픈 안 하고 자기 유튜브 부계정으로 저를 공격을 한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루저이며 블로그 로직도 모르는 패배주의자라면서 공격을 한 거죠. 올바른 성장, C랭크, 그리고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도 없는 블로거, 기계원 각투팔, 너 같은 인간들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거 네이버로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한 건데요. 전 얘기했죠. 그래? 블로그 까? 내가 진짜 배우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네가 수익 모델을 잘 알고 있다면 너희 수익을 공개해. 그럼 내가 배우고 실천해 볼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한참 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공격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너 강의팔이구나 하면서 이 문을 저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 있잖아요. 블로그에 대한 주장이 대체로 과장이 되었으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잘못된 정보다, 찌라시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작성해주고 있고요.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의견에 따르는 걸까? 실력 없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작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유의미한 수익 성과를 내는 블로거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의미한 수익이 뭐냐? 그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분은 빤스러 날 생각이 절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본인이 결국 블로그 강의를 하는 강의팔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는 상당히 긴데요. 결국은 블로그 옹호 글이에요. 블로그는 아직도 좋다 이런 건데 요게 라이크가 6개나 찍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서 찍은 걸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계정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에 라이크를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행위를 굉장히 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팩트 베이스로 이분한테 다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나는 신상 네이버 프로필 다 까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유의미한 수익 얼마냐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 정신 수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의 블로그는 뭐냐? 오픈해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 데이터 공개, 얼마 버는지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결국은 이 사람은 도망가고 제 질문에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한테 싸움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싸움을 걸 거면 본인 데이터를 모두 오픈하고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실 수 있을 때 저랑 싸워주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든 넘어와서요. 이렇게 질 낮은 강의파리 분들은 특정 주제, 육아 이런 걸로 인플이 되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렇다가 돈이 많이 된다는 IT나 패션 이런 데로 옮기면서 인플루언서를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분들을 자꾸 비판을 하냐면 이런 분들의 주요 타겟층 있잖아요. 전업주부 아니면 50대, 60대 노년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소소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1일 3포 챌린지 같은 걸 하면서 블로그가 성장을 하겠죠. 당연히 성장을 해요. 글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5만 원의 대가인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 챌린지 파리 분들은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레벨 2입니다. 최적화랑 인플루언서. 마치 원피스의 검은 수염인가요? 이분이 두 개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거의 사기캐잖아요. 즉 사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의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분들은 전업, 본인들의 모든 것을 투하한다는 것이죠.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부업이 아니고 전업으로 올인을 해서 블로그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최적 인플이랑 일반 블로거와의 격차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아예 싸움이 불가능한 불합리적인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CPA를 겁나게 하는 이야기를 쏙 뺍니다. 이분들의 블로그를 잘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뒷광고성으로 쿠팡 파트너스나 네피벅스 등의 공유 계정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그러한 CPA 마케팅은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에 사실상 최적이나 인플 분들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일반 블로거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 쏙 뺀다고요. 결국 최적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열받는 거는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 강의팔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쏙 뺍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중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하나 특징이 월 800만원, 월 1000만원, 1억 점점 그 단위가 커가고 있어요. 즉 후킹성 멘트를 난사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대중들을 호도하는 혹세 무민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하루에 1시간 30분만 투자하면은 월 100만원, 월 200만원, 월 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후킹성 멘트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큰 유튜브 채널에 이러한 강의를 홍보할 만큼 지금의 한국의 유튜브나 블로그 시장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거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보셨죠? 소위 스대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최적화가 될 수 있다며 후킹을 난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스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적 2 플러스 블로그는 짭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직접 짭최로 되는 거 테스트한 거 공유해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종결을 해드렸고, 의미가 있다 한들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돌려서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결과값을 증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본인들의 수제자나 본인들의 제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공했다는 케이스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조작이 섞여 있어요. 블로그 강의파리 분들의 성공 케이스라고 올라온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데이터가 분명히 조작돼 있고, 일부 성과가 나 있는 데이터만 과장해서 보여준 펌핑된 데이터라는 것을 누구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강의파리 분들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거나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강의를 들으면 누구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99명의 실패 데이터를 미공개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강의는 그 강의로서 효용 가치가 적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본인들의 강의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걸로서 자기가 손 안 들이고 공짜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세요. 성공을 했을까요? 대부분 블로그 일반 문자 1000명도 안 되고요. 맛집이나 체험단, 즉 강의를 안 들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이 저한테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실패한 수강생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면은 단톡방을 차단하거나 강퇴시키거나 유튜브 댓글을 삭제하거나, 즉 본인한테 불리한 여론은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소위 AX죠. 후속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본인한테 돈을 줬던 사람까지 즉시 손절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분들은 본인한테 충성하는 충성 멤버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물고기, 소위 호구죠. 호구들 탐방의 진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챗GPT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후킹성 멘트를 난사하면서 2기, 3기, 4기, 5기 지속적으로 강의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돈에 미친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업 블로거들의 절반 수준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다만 전업 블로거는 8시간부터 10시간의 압도적인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수익표 다 보여드렸죠. 그거 참고하세요.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 레벨 3 마지막은 악마가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강의파리들이 악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분들은 이제 강의파리가 가장 큰 매력적인 돈벌이 수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시도합니다.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의 파워링크에 블로그 강의 등 부업 등 이러한 키워드에 CPC 광고까지 합니다. 즉 네이버한테 돈을 주면서 자기 강의파리를 마케팅한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대비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뛰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투하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워드프레스 쪽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돈이 되나 봅니다. 제가 뭐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특정 수익 코드까지 본인들의 수강생들한테 심어가지고 단물을 쪽쪽 빼먹는 인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악마와 같습니다. 마치 돈에 지배당한 악마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분들이 무서운 점은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의 지수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대대적인 광고까지 합니다. 이후에는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랬죠. 그 양식장 안에 잡힌 물고기들한테 끊임없이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바로 카톡방과 전자책 콤보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카톡방에 들어가시고 그 전자책을 읽는다 한들 돈을 못 번다고요. 대부분 쓸데없는 후킹성 멘트로 점철되어 있는 게 전자책이란 카톡방입니다. 강의 파리를 위한 교두보, 즉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카페에 가입하는 순간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카페에 글을 쓰는 행위는 염전 노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 좋은 일만 한다는 것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이 노예가 돼가지고 남한테 돈을 갖다 바칠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본인만의 채널을 운영해서 본인이 돈을 벌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1기 강의를 하고 폭파시키고, 다시 광고를 통해서 2기 수강생을 모으고 폭파시키고, 자기 말 안 듣는 반동문자는 차단해버리고, 이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인간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독립투사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비판하는 순간 강의파리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력을 총동원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즉 이러한 강의파리 분들, 사업체를 구축해버리신 이러한 사람들은 단체입니다.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수천만 원짜리 키워드를 뿌린다면서 말도 안 되는 후킹을 지속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수천만 원짜리 키워드, 그 영상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그 수천만 원 벌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0%입니다. 다만 이러한 후킹에 당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전업주부 40, 50대 아니면 돈이 너무 급박하셔가지고 본인 판단을 못하시는 분들, 즉 가장 힘없고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강의파리 분들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미 강의파리 분들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이라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번 말했듯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강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강의가 완벽하고 정말 매력적이었다면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제 댓글에 너 병신이야, 너 아니야 라면서 반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을 것입니다. 나는 특정 강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기괴한 각투팔,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오류가 많고 네가 돈을 못 벌어서 샘나서 그래요 라고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을 거라니까요. 그러한 댓글이 많을까요? 없잖아요. 즉 강의파리 분들,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튜브의 조회수로 나오죠. 본인들이 엄청난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회수 봐보세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저보다 낫거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구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인지 과거의 행적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줘도 되는 강의파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 블로그 강의 초보자분들이 들어야 될 강의 금액의 수준은 10만원 언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심각한 후킹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세요. 특히나 블로그로 월 1000, 월 800, 월 300 이렇게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강의는 저는 대부분 킹성이 너무도 짙은 문제가 많은 강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장 과정을 공개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세요. 특히나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람 위주로요. 제가 아는 강의파리 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은 수강생들의 수익화를 챙겨줬다라는 미담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강의파리 분들은 스대체는 어뷰징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스대체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블로그의 지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라고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한 거 과거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들은 팩트 베이스로 데이터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큰 돈을 못 번다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강의가 재미가 없고 안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도 제가 이러한 강의파리 분들을 리스펙하는 부분은 돈 자랑을 안 해요. 이분들 돈 많이 벌 텐데 나는 큰 돈을 버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러한 성공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덜 떨어지고 추한 행위가 자기 얼마 벌었다,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자기 돈 많은 거 자랑 안 합니다. 결국 정리, 레벨 1의 강의파리는 챌린지 파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레벨 2의 강의파리는 수강생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수강생들이 강의파리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차단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 존망했을 겁니다. 레벨 3 강의파리 분들은 꾸준하게 강의 판매하고요. 광고까지 돌리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의 사업체를 이끌고 아직까지 잘 강의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의파리 시장의 현 상태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초기에 어마무시한 긴 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 100만원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경제 비즈니스 IT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준최 7에서 최적 2 플러스 기준으로 체험단을 통한 식비 세입을 제외하고요.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그래프로 가져왔거든요. 애드 포스트는 한 20만원 한 달에 나올 거예요. 정말 잘 굴리면. 그리고 원고료의 평균은 5만원짜리 7만원짜리도 많기 때문에 한 7만 5천원 수준으로 잡고요. 아무리 잘 돼봤자 한 달에 한 15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곱해가지고 합산을 하면은 한 달에 132만 5천원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CPA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맥시멈으로 한 2, 300, 3, 400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 현재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능한 사람도 상위 1%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강의파리 분도 죽고 다 죽어요. 언젠가는. 살아가는 동안 남 등쳐먹지 않고 자기색을 표출하는 게 잘 살았다는 증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면 나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 그만큼 상응하는 가치의 서비스를 주거나 수익을 쉐어하거나 같이 성장하는 등 효용 가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게 멋지게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위는 사실상 저는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광여왕 말씀드렸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고 죄의 대가는 더디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블로그 강의파리 분들이 극혐하는 기계왕 각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